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어제는 제약 바이오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꺼지고 깨지고 박살났는데 제약 바이오주만 어제는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돼 보니까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제약 바이오, 특히 면역세포라든지 자, 이중항체,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런 애들이 필두로 어제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를 장단에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약바이오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일 거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불이 한번 빡 들어오고, 또 어제 또 빡 들어오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가면서 살짝 살짝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얘들의 모양을 보면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특정한 가격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위로 솟구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 뭐 많이 떨어졌다고 이게 정말 다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 헬릭 스미스 한번 볼까요? 자, 일봉입니다. 자, 11만원 정도를 지지했고, 아래에선 다시 저항에 맞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은 잡아주고,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이게 하락을 만들려는 그런 음봉은 아니죠. 아직 이전 저점까지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자, 분봉도 봤을 때, 아직 뭐,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수렴의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파동을 만들면서 떨어지면은 자, 여기선 잡아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감사하게 한번 지켜보는 그런 매매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봉에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수익을 내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셀리드도 바닥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 네, 역사가 되게 짧아요. 내 고점에서부터요, 쭉 20일 이평선 따라서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여기 수렴을 하면서 계속 위 아래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이 갭이 만들어졌죠. 이 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 여기를 계속 잡아주는 자리였죠. 그러다가 돌파하고 난 뒤에 현재상으로는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거, 박스를 만들었다는 거는 뭐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조짐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정도 바닥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약 바이오가 아닙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어디 있냐? 예, 갤럭시 폴더블 관련 주들입니다. 자, 갤럭시 폴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봤는데 완판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놓고는 중고 나라 가격은 실제 이제 신제품보다 더 비싸게 이렇게 대파는 그런 모양도 지금 보여주고 했었죠. 어, 오늘은 갤럭시 폴드 관련주 겸, 그리고 바닥에서 만들어서 횡보하는 그 바닥의 박스를 돌파해주는 그런 52주 신고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저 카카오스탁을 보면은 장마지막에 보면은 알람으로 52주 신고가 종목들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죠. 근데 보통 52주 신고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건드리기는 힘듭니다. 그 전에 이제 신호가 나오면 잡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더 좋긴 한데, 그거를 잡기는 어,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부지런하다면 잡을 수 있는데, 어, 어찌됐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KH 바텍이 최근에 잘 날아갑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니까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서 떨어지죠. 그리고 한 뒤에 어떻게 됐냐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고, 자, 여기 맞고 다시 더 떨어져야 될 상황이었는데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다가 다 이제는 여기를 터치할 차례인데 이전 저점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자, 바닥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자, 이런 삐죽삐죽한 요런 자리가, 네, 잡아주는 자리, 이런 박스의 모양을 만들어줬던 자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꽤 긴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물론 뭐 이렇게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뭐 완만하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KH 같은 경우에는 그 갤럭시 폴더 관련주 중에 이제 힌지, 중간에 접히는 거 폈다 오므렸다 하는 그 중간에 힌지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할 수밖에 없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벌써 어떻게 되죠?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테마가 형성돼서 이런 종목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지와 저항에 되었던 자리도 현재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자, 이 자리가 그동안 저항의 역할을 했으니까, 만약 여기서 눌렸다가, 자, 돌파를 했어요.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N자 반등의 모습이 나온다면 매수의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도 한번 잘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낙서를 지우고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박스를 좀 그려놨어요. 눈에 보이시죠? 최소한 우리가 이제 좀 믿을 만한 자리는, 자, 한 번 잡았고요. 두 번 잡았고, 아래도 최소한 더블 바닥을 만드는 걸 보자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추세를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야, 삐죽 튀어나왔잖아. 이 추세를 이탈하고 난 뒤에 오버슈팅 되고 난 다시 이 추세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는 바닥을 만들거나 혹은 특정한 가격의 위치, 우리가 분석해야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격의 위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또 여기를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자, 이런 자리, 오버슈팅 이런 자리들은 한번 좀 의심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도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매수 자리가 어디가 좋을까요? 이 자리가 제일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하단 찍고 올라가는 자리니까, 아무래도 다시 맞고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이게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확실히 딱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뭐 여기 삐쭉 여기 삐쭉 그리고 여기 돌파가 난 뒤에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도 보여주네요. 만약에 여기서 잡았거나 혹은 이 언저리를 잡았다면 굉장히 큰 수익권이겠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 안에서도 고점을 연결한 선을 돌파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매수의 구간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자, 거래 대금을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가끔씩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지면서 이렇게 빡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얘는 그렇진 않았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갔지만, 네, 이 고점과 이 고점, 고점 바닥을 터치하고 올라가면서 돌파 나온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상승의 이렇게 자리가 나왔죠.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KH 바텍 말고 또 어떤 게 있냐 한번 볼게요. 자, 파인 테크닉스가 보이죠. 그 전에 이미 돌파한 거를 한번 볼게요.
코리아 서키트 볼게요. 이 친구도 보면 차트가 똑같이 생겼죠. 밑으로 떨어지다가 밑으로 지금 보시니까 초록색 62평선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자, 고점이 62평선을 맞으면서 떨어지죠.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기술적인 것도 좀 우리가 알고 공략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바닥 나왔고요. 고점 나왔고 다시 또 바닥이 또 나왔어요. 자, 이쯤이 되죠. 이쯤 되면은 누군가는 위에서 지금 가격을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근데 이게 꽤 깁니다. 지금 여기 깨진 날짜가 보통 한 10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돌파가 나온 게 이제 10월이니까 1년의 기간 동안 옆으로 행보했다는 게 확실히 눈에 띌 겁니다. 그리고 KH 바텍하고 똑같습니다. 가까이 보면요. 자, 이 상단을 찍고 하단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 방향, 운동의 에너지를 생각을 할 때 고점을 연결했던 이 선을 바닥 찍고 돌파하는 이 자리는 매수의 구간으로 삼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 이 박스 안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그나마 안정된 자리가 어디냐 했을 때 이런 추세를 상단의 추세를 돌파한 자리죠. 그리고 뭐 여기까지 터치할 때까지 우리가 들고 있어도 되지만 뭐 이 정도 언저리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간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한 반 정도 챙긴다든지 그런 전략이 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돌파가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또 그동안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이번에도 저항의 역할을 하겠죠. 자, 차트의 모양이 좀 비슷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움직이긴 하되 결국 움직이는 모양은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새로운 거 한번 볼게요. 이제 갓 돌파한 게 어떤 게 있는가? 자, 파인 테크닉스. 자, 왠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가 자, 박스를 만들었어요. 일봉입니다. 바닥을 두 번 다졌고요. 고점 찍고 다시 고점 찍고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돌파가 나왔죠.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고점을 연결한 이런 특정한 자리 상단에서 찍고 바닥을 확인하고 난 뒤에 돌파한 자리. 근데 돌파하는 자리에도 또 이렇게 또 겹쳐지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가 보이죠. 가까이서 볼게요. 자, 이런 자리가 보이죠. 자, 여기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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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 이런 자리가 보이죠. 자, 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 칠한 이 자리가 이 하락의 추세를 잡아줌과 동시에 또 이 자리가 또 하나의 또 박스의 구간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눌러주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는 자리가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지금 상단선을 저항을 계속 맞고 떨어지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이런 자리를 현재 돌파하고 이틀 정도 지지를 밟고 지금 빵 다시 올린 거죠. 눈에 보이시죠? 가까이서 볼까요? 자, 요 자리죠. 이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캔들상으로 여기가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지지 밟고 다시 올리는 N자죠. 전형적인 N자의 모양입니다. 물론 이게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정석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파인 테크닉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관련주죠. 네, 갤럭시 폴더블 관련주 맞나요? 네, 그러면 뭐 어차피 그런 종목들은 꾸준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테마 엮여 있으니까요. 자, 파인 테크닉스 맞네요. 갤럭시 폴더 관련 주익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또 잘 올라갈 만한 괜찮은 자리가 보입니다. 자, 똑같죠? 네, 갑자기 제가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떨어지다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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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파닥, 그죠? 바닥의 자리죠. 자, 여기는 바닥의 자리예요. 그리고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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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리도 있었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 상단선, 박스의 상단선을 찍고요. 찍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단도 찍었어요. 자, 추세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갑자기 급락을 한 거니까 추세선을 찍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이는 게 계속 여기를 지금 계속 누르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뿅 튀어 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이런 모양이죠. 아까 봤던 인터플렉스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달려갈 만한, 그리고 같은 테마, same 테마, 그러니까 얘도 그 테마 따라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LOT 베큐um 받고, 파인 테크닉스 받고, 많이 올라간 거 한번 볼까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YMT. 참고로 뭐 시총도 봐야 되고, 이 친구가 정확하게 무엇을 만들고 있으면, 지금 수급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으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런 거는 각자가 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8년 9월 달쯤에 깨져가지고 내려갔다가 박스를 만들고, 한 6월 중순쯤에 이제 드디어 그 박스를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죠. 자, 여기가 깨진 자리, 잡아주는 자리, 바닥 만든 자리, 바닥. 자, 대충 뭐 이런 자리죠. 근데 왜 여기는 터치 안 했어요? 왜 여기는 터치 안 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도 또 굉장히 또 어떤 매물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오버슈팅으로 좀 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 바닥도 중요하지만 이 상단선도 잡아주고 있는 자리, 횡보하게 만드는 자리 중요하다는 거죠. 얘도 고점을 연결한 선이 뭐 이렇게 되겠죠. 돌파하는 순간 거래대금이 어떤 특정한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최근 거를 경신하면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돌파한데도, 하고 난 이후에도 좀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이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난 뒤에 올릴 때, 바닥에서 횡보가 최소한 한 1년 가까이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또 폴더블 관련주는 아니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효성 ITX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 관련주죠. 고점을 연결해서 딱 보니까 정말 이쁘게 나는 고점이야를 딱딱딱 알려주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스를 만들었죠. 자, 여기도 고점 찍었고요. 자, 더블 바닥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추세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떨어졌네요. 그죠? 뭐 여기는 뭐 완전 급락한 자리니까 추세는 없다고 봐야 되고, 이것도 막 급등한 자리니까 추세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근데 하락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가 보이죠.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이제 처음 이제 좀 알게 됐냐 하면, 좀 미리 좀 보긴 봤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봤어요. 근데 계속 맞고 또 밑으로 더 눌렀다 갈 수 있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거는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한 자리, 이런 자리가 중요한데, 저는 이 자리를 봤어요. 저는 이 큰 장대 양봉을 봤어요. 자, 그동안 거래대금, 굉장히 나오던 거래대금을 월등히 초월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터지는데,
자, 여기 상단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물론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가 돌파할 만한 어떤 그런 확신이 어느 정도 좀 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만약에 얘가 한 중간선이나 어떤 특정한 선까지, 이 선까지도 만약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한 중간선 아래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한번 기다렸다가 분할로 한번 더 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1200원을 계속 두드리면서 돌파하지 못하길래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00 한 20, 12,200원인가요? 대충 그랬습니다. 좀 고민하다가 수급을 봤는데 기관이 꾸준히 많이 사는 걸 보면서 얘가 바닥을 완전히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계속 조금만 더 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실제로 이제 보면은 자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뾰족한 자리가 저항이 계속 될 만한 자리가 13,700원입니다. 13,700원까지 뭐 보유하지 않아도 중간에 수익을 내도 나와도 되겠지만 일단은 13,400원, 500원 정도 되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요. 이미 뭐 큰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수익을 얼른 챙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항상 이렇게 우리의 수익을 기다려 주진 않기 때문에 좀 제가 이번엔 좀 너무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계속 좀 놔뒀는데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조금씩 이렇게 웃기게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최근에 윌비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윌비스도 보시면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도 큰 문제는 없겠죠. 어찌됐든 각자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익숙한 다리에서 이렇게 한번 선을 그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괴로워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떨어졌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전 저점에서 잡아줬네. 고점 여기죠. 이렇게 돌파해줬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다가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굉장히 좀 잡기가 힘들었을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종목 이야기할 때 종목이 아니고 싸게 사서 시간을 투자하자라는 영상을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하단 부분에서는 그냥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사서 시간을 좀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단타 좋아하시는 분이야 뭐 그때그때만 단타 하시겠지만 직장인이라든지 주부님이라든지 아직 뭔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사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어, 손절선은 지켜야 되겠죠. 여기를 깨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손절선은 꼭 정하고 이제 하자는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지는 고점을 떨어지는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선이 보이죠. 자, 여기 저항의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 고점 계속 두드리고 있죠. 두드리고 있는데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윌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관련주라고 아니다 윤석유가 아니죠. 그 조국 다음으로 이렇게 또 장관으로 임명될 전해철 국회의원인가요? 네, 그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지금 틀렸다면 좀 스스로 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누구 이제 관련주이긴 합니다. 근데 밑에서 보시면 강하게 이렇게 빵 치서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는 위로 더 돌파하고 조금 더 갈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거는 뭐 제가 이러니까 무조건 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차트를 이제 많이 돌려보니까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말이 맞네, 틀렸네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윌비스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모양이에요. 저는 이럴 때 이제 분봉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얘가 지금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볼 때, 자, 지금 현재 뭐 60분봉 보니까 한번 위로 올렸잖아요. 뭐 30분도 좋고 뭐 40분도 좋고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급등이 나올 때 일단 이거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냥 참고만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로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정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 때 보통 이제 1차, 2차의 파동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제 3차 파동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3차 파동이 때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2차 파동이 이제 꼭지까지 이렇게 땅 치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주황색 선 이제 11선이거든요. 자, 60분 봉상 10선입니다. 근데 이 선이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옆으로 행보하거나 아래로 떨어지거나 뭔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항상 10번에 10번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리더라도 돌리는 것보다 밑으로 떨어지거나 행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다행히 윌비스는 계속 이 고점을 계속 두드리면서 옆으로 지금 현재 횡보하는 자리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죠? 보이시죠? 두 번의 바닥을 지금 뒤졌습니다. 내일자 뭐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돌파하려는 어떤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면 한 1400원 언저리 깨진다면 기본적으로 조금 리스크는 관리하고 다음에 돌려지더라도 한 번은 내려갔다가 갈 확률은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좀 되었네요. 초보자님들에게는 이런 차트의 흐름,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하고 혹은 뭐 이 종목이 뭐 나중에 어떤 테마 엮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차트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이런 바닥권에 있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의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실적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은 그거는 더 금상첨화겠죠. 그런 종목들도 검색기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좀 어렴풋이 찾아서 또 그 안에서 제가 또 눈대중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님들은 아직까지 상승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겨내는 매매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소량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수익 내면은 좀 수익을 빨리 실현해내는 그런 매매가 지금은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포인트인가요? 그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면 그때는 뭐를 사도 대부분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장을 경험했던 분들은 잘 아시죠? 네. 그럼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 수익 많이 내시고 그리고 항상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제가 좀 약간 경상도 사람이라 오글오글한 거 좀 싫지만 자, 구독, 좋아요, 좀 알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더 제 능력 그 이상의 것들을 또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